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3일, 13일의 금요일 아침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여기가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천천히! 강의 시작 전에 이 주먹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가야만 한다 그 주먹 같지 않아요? 네. 이 주먹이구나. 승한수 국장님이 제일 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대처미 에이스 샤론우즈 마스터 백승진입니다. 자, 강의 미 국립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염병 연구소 수장이 있어요. 누구지? 음소거 해야 되겠네요. 네, 백신 보호 물질이 90%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 같아. 해주셔야지. 자,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음소거를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음소거를 못하니까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본사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자를 같이 띄우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운전계약서 준비해놨어. 음소거 하라놓고선 대답을 요구하는 참 어이없는. 한 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만. 네. 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이제 캡처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늘 주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운치가 있어요. 영국 같은데 영국에 한 기차역에 운치가 있죠. 그 기차역의 플랫폼을 보고 계세요.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그리고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반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이빙 때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가는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눈에 보는 기반 시설이면 그게 이제 구조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가상으로 그런 기반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관련이 있는 수많은 그룹들이 플랫폼에 모아 새로운 사업의 에코시스템을 창조하는 비즈니스.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사용하고 계세요. 노래가 나오네요. 좋아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그 마트나 장에 가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재래시장을 가든지
자, 근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옮겼다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차역에 가서 플랫폼에 서 있으면 광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내고 광고로 인해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좀 예를 들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상품을 만들고 파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 기반 시설을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시면서 결제를 하셨잖아요. 점포에 가서. 그러면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카드 결제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계신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이런 거고요. 컴퓨터 플랫폼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그 사용자와 연결시켜주는 관계를 하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이것이 컴퓨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잖아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유튜브가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가 유료로 서비스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유료로 서비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개월 무료 체험 딱 누르시면 1개월 동안 무료 체험하시고 바로 유료로 결제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네트워크로 따지면 가입비를 받는 거예요. 가입비. 그러면 고정 비용으로 매달 결제되는 금액이 수익 금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가입비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가 보이잖아요. 광고 건너뛰기 되게 귀찮으시죠? 근데 그 광고를 내면서 광고를 하면서 또 수익을 또 얻는 거예요. 그렇게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안 하고 이거 다 예. 왜 그러냐면, 광고가 될 때마다, 광고가 이제 플레이가 될 때마다, 일정 수익 금액을 그 유튜버한테 줘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고수익 뭐 얻는다, 뭐 유튜버, 뭐 고소득 유튜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리워드 개념으로 그 유튜브를 올린 사람에게 저작권료처럼 그렇게 지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형광등 갈 때 그냥 블로그나 인터넷 지져가지고 형광등 가는 법 이렇게 안 찾아요.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형광등 가는 걸 직접 봅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갈아요. 예, 그리고 하수구 막힐 때 뚫는 법 이거 딱 치시면 다 나와 있어요. 수리하신 분들이 다 일일이 편집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요즘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은 처음에 메신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문자를 무료로 주고받는 메신저로 시작을 했는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카카오톡이 폭발적인 사용자를 모집했어요. 1000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다음 포털 서비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또 카톡이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그 카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물하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모티콘도 선물하고 그 다음에 입쿠폰도 선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네이버예요. 네이버 역시 검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포털 서비스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이제 광고를 띄웠어요. 네이버 검색창, 뭐 녹색창에 띄우세요. 그래서 검색 녹색창을 띄우고 뭐로 검색하세요. 막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블로그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 네이버가 하는 것도 역시 플랫폼 서비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음에 구축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소비자가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광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반 시설이 되는 거죠. 구글은 여러분이 다 핸드폰에 들고 계세요. 구글 서비스를 다 들고 계세요. 역시 이것도 검색인데 검색 엔진이었는데 이 검색 엔진이 지금은 자동차를 만든대요. 이 검색 엔진으로 시작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답니다.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용자가 들어와서 물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고 있는 플레이스토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앱을 만들어서 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보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습니다. 무료로 다운받더라도 그 무료로 다운받은 앱의 사용자가 많이 모이게 되면 광고가 걸려요. 그래서 그 광고 수익을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앱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보시면 이제 다음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소카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자동차를 잘 안 사요. 그리고 돈주머니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 어떡하냐면 소카라는 앱을 다운받습니다. 지금 저분이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저 핸드폰으로 문도 열고요, 문도 닫고요, 그 다음에 경적도 울리고요, 비상등도 켭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해요. 들어가서 저 차량을 지금 저기 산타페 같은데 저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거나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그 사업으로 공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부름배차라 그래가지고 차를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대리나 아니면 탁송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차량이 운반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알바자리를 소개하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참고로 하시라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핸들러라는 것이 앱이 개발되고 소카가 그 핸들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양복 입은 이제 직장인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소카 차량이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이 만약에 자기 강남에 있는
자기 직장 근처에 이동을 시켜주면 얼마에 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봐서 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다 이제 핸들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서 여기서 여기 옮겨지는데 괜찮아. 뭐 시간도 괜찮고, 뭐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집 그 회사 근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출발해서 주착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여기 가는구나. 그러면 얼마씩 주냐면 한 적으면 4,000원, 크면 9,000원 이렇게 줘요. 괜찮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잘 맞고 이게 움직일 때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경로가 맞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소카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직원으로 잠깐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 아니지만 좀 부족한 금액이지만 좀 애매한 돈을 주면서 예, 차량을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을 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은 보고 내가 이동하는 그 거리 안에서 내가 이동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소카가 만든 거예요.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용돈벌이 밥값 한 끼 뭐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소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낮아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차량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차가 있어요. 세차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괜찮죠? 세차는 10,000원 줘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있어요. 보니까 전기차 충전은 12,000원 줘요. 근데 그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집에서 노느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아요. 예. 제가 뭐 알바자리 소개하려고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들에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차도 하고 어떨 땐 수리를 맡길 때도 이 핸들러 앱에 올려요. 소카라는 회사에서.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거를 차량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이동할 때 그냥 전철 타고 그냥 버스 타고 가느니 이걸로 이동시키고 나는 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세부 세차도 있고 네.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쿠팡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견제하시는 쿠팡. 예. 자,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은 대표적인 이제 그 인터넷 공동구매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지금 쿠팡에서 하는 흐름들을 보면 참 소비자를 끌어모으는데 탁월한 예, 식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한번 볼게요. 쿠팡이 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쿠팡 이츠예요. 쿠팡 이츠. 그 다음에 쿠팡 플렉스.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쿠팡 이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쿠팡 이츠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음식물을 배달할 수 있어요. 그 쿠팡 이거 가방도 살 수 있거든요. 집에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헬멧도 있어요. 그리고 쿠팡 가방을 사시면 요즘에 이제 배달앱 많이 하시잖아요.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쿠팡도 만든 거예요. 쿠팡 이츠를. 그래가지고 음식물을 배달하는데 우리 집 근처가 가까워. 집 근처에 가까운 음식점이야. 그래서 내가 한 건 옮겨주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 2,000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10건이나 뭐 아니면 5건을 했어요. 그럼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알바 자리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쿠팡이 이걸 직접 고용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거를 오픈시켜 버린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또 하나 쿠팡 플렉스예요. 여러분 지금 쿠팡 차량으로 택배 차량 해서 막 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서 가만 보시면 일반 차량에다 막 택배를 싣고 막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쿠팡 플렉스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시민에게 그것도 맡긴 거예요. 택배를. 그리고 리워드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조끼도 살 수 있어요. 조끼. 그 사고 이거 지금 싣고 있는 차량들이 다 개인 차량이에요. 싣고 가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로켓 배송의 일부분은 이런 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여러분이 택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고용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일반 시민을 고용하면 단기로 고용하면 비용이 엄청 낮아져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알바자리를 조그만 수익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쿠팡대로 비용을 낮추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누가 그리셨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지우개를 제가 지워야 되나? 네, 모르겠네. 자, 그리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지운지 모르겠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 설명을 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 제가 이번에 오토팜회사 교육 있었고요. 영 리더스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사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되게 웃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터미가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근데 쿠팡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웃겼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하고 애터미 비교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회장님 말씀대로 쿠팡이 나의 경쟁자야. 그래서 쿠팡을 딱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쿠팡 파트너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쿠팡 파트너스에 등록을 하고요.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너를 이제 URL을 잡아요. URL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럼 내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URL을 걸어주는 거예요. 주소를 걸어주면 그거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중에 3%를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광고 걸어주면 뭐 수익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쿠팡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구매액은 한 120만 원 일어났어요. 나 유튜브나 아니면 나의 블로그에다가 URL을 걸었는데 그게 120만 원의 구매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수익 난 거에 3% 주니까 38,000원 정도 주는 거예요. 괜찮죠? 구매액이 만약에 250클릭인데 구매액이 68만 원이다.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쿠팡 파트너스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블로그나 아니면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몰리겠죠. URL을 막 걸어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쿠팡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추천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쿠팡은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게 또 유입이 되는 아주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쿠팡 파트너즈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애터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영리더스 컨퍼런스하고 오토팜회사 오토팜회사 워크숍 때 지금 본사 직원분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21년도에 애터미가
개인 쇼핑몰, 개인 플랫폼을 주겠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더니 그게 그냥 허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쿠팡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해줄게요 라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활동하고 있는 코드 그 역시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에 더 플러스 알파로 뭐 해주냐면 개인적인 쇼핑몰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것이 본사 쪽의 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자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배달 음식, 꽃배달, 렌트카, 숙박시설, 여행, 구매 대행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자몰 꼼꼼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판매자가 입점됐지만 쇼핑몰 우리한테 분양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쇼핑몰이 우리한테 분양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 쿠폰 얘기하죠. 이 쿠폰. 여러분 이제 아자몰에서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젠가 엊그젠가 이디야를 갔는데 이디야 쿠폰 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디야 쿠폰 있다고. 이디야 쿠폰도 역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고 있었던 그 선물이 다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휴대폰으로 이 쿠폰을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자도 들어왔고요. 이디야도 들어왔고요. 스타벅스 들어왔고 롯데리아도 들어왔어요. 베스킨라빈스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쿠폰을 통해서 포인트 잘 보세요. 포인트 120포인트, 640포인트, 160포인트. 여러분 어디 가서 카카오톡에서 아무리 사보세요. 포인트 주시나? 포인트 안 줘요. 우리는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한 잔에도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크루바까지 이 세상에 미니스톱의 스크루바. 여러분 1000원짜리 스크루바에 40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신라면에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딴 데 가서 사시겠어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을 누구한테 제공한다고요?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URL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소한 선물부터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 모두 PB로 적립이 됩니다. 아자몰의 아자콘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 자, 지금 본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 PP라고 해서 PP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진 거나 똑같이 그런 계정을 만들어 주면 여러분이 필요한 상품들을 그 계정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쇼핑몰 꾸미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수백 가지의 애터미 제품하고 상품 등록, 배송, CS까지 다 원스톱으로 본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 자료, 제품 소개 자료 및 영상 제작해서 다 올라가 있죠. 벌써 그 채널 애터미에.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뭐랑 비교했냐면 쿠팡 파트너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쇼핑몰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라 쿠팡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였어요. 본사 직원분이 나온 얘기기 이게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입을 쉽게 하고 다양한 광고를 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쿠팡 파트너에서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요. 아까 보셨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쪽에 URL을 걸어놓으면 그 URL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 금액의 3%를 적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이 팔리면 3%니까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뒤집히는 거죠. 이제 블로그를 갖고 있고 이제 유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코드, 여러분의 애터미 코드
하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판매사가 됩니다. 100만 원의 매출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급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00만 원 정도의 매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벌써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퍼스널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건지 많은 건지 그걸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 그리고 아자몰에, 그리고 애터미 쇼핑몰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컨퍼런스 속에서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지금 인원수가 배치되고 있는지 비율을 보여줬어요. 자, 보시면 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46세에서 50세 14.51%, 그 다음에 56세에서 60세 13.92%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건 25세 이하부터 40세까지의 연령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비율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애터미가 단순히 그냥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 건강식품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그래서 지금 광고도 바꾸고요, 뻔하게 바꾸고요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팍팍한 세대가 몰려온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체험단 운영했던 거 아시죠? 300인의 체험단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회원은 54%, 158명이 애터미 회원이었고요. 비회원이 135명, 46%였어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회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선전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고무적이었던 건 시너지 앰플이 원래 ENK 회사가 갖고 있던 시너지 앰플이라는 그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해시태그로 1위로 계속 검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진행하고 시너지 앰플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애터미 시너지 앰플이 1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회원들도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요. 자기가 바뀌었던 거를. 그래서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약 90여억 원, 약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이 워낙에 좋고 싸니까 그래서 효과를 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체험단 운영하면서 해시태그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의 흐름으로 갖고 가는 게 아까 퍼스널 플랫폼, 개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가 또 영브랜드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지금 2030의 건강 고민은 이제 스트레스 다이어트, 피로 해소 등의 건강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커뮤니티에서 키워드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자, 3위가 다이어트, 5위가 몸매, 10위가 탈모, 11위가 칼로리, 16위가 스트레칭, 뭐 이렇게 홈트레이딩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2030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이어트, 피부, 풋사가 젤리, 수면 스트레스에는 락티움, 탈모 영양 보충에는 비오틴, 그리고 운동 건강, 단백질 보충제, 에너지 음료. 제가 이제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몇 분에게 얘기 들었던 게 혹시 단백질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 없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단백질 보충제가 없나요? 근데 그 마땅히 그냥 보충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는 쉐이크가 있잖아요. 쉐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는 표정을 많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출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2030 브랜드를 이제 비에이블 헬시로 잡았고요. 펀하고 그다음에 펀한 요소가 있는 재미있는 건강식품을 이제 개발하고 런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30이 들어와서 이제 PP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산하에 있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시너지 앰플이 그냥 9월 한 달 동안에 일으킨 매출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시태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홍보를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이 일어나겠죠. 지금 몰라서 사실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아까 쏘카 보셨지만 쏘카 한번 움직이는데 6,000원이 5,000원이고 하다못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애터미로 나의 플랫폼을 꾸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업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터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네요.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쿠팡도 그렇고 쏘카도 그렇고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자꾸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뭔가 소비자에게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맞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애텀이에요. 여러분 딴 걸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터미를 잘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애터미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꼭 모두 다 같이 상한선 가시는 그날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진 팀장님, 제가 채팅 보냈는데 읽어주세요. 백승기 화이팅! 아, 예. 그 어떤 거 하셨냐면 홍미성 팀장님께서 부연 설명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제가 DJ 된 것 같아요. 예, 홍미선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걸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서 지금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려고요. 네. 아까 첫 번째 유튜브에서 가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유튜브에서 그 가입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유료 서비스는 광고를 보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은 돈을 받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지금 1위라고 하셨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1위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368조,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65조로 2위고 네이버가 45조 9천억으로 네이버가 3위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보면은 아까 전에 쿠팡 뭐 이츠 뭐라 그래 파트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냐면 아마존을 완전히 베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형태고요. 왜냐면은 물류 창고를 각 도시마다 지금 세워가지고 재고를 거기다가 쌓아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총알 배송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미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물류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당일 배송이 돼요. 당일 배송. 그 큰 땅덩이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톡은 아까 포인트를 안 주신다고 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 R을 줘요. R을 줘가지고 R 받기가 있어요. 그 R을 받아서 포인트처럼 쓸 수 있는데 사실 뭐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캐시백이 있기는 합니다. 아주 정말 소량의 캐시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또 플랫폼의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뉴스에 계속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어요. 뉴스에서 나온 게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갑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큰 배달 업체 플랫폼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원래는 사람이 그 배달 사람 그 라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달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 콜을 잡아가지고 해줬는데 그 콜 잡아주는 그 시스템을 아예 사람을 없애버리고 다 해고시켜버리고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보면은 뭐 우회도로나 아니면은 뭐 대충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콜을 그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로 시스템이 뭐라고 그러지? 뭐 비보호 뭐 이렇게 또 안 되는 골목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직선거리로만 해가지고 지금 그 노동자들이 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돈은 더 안 되고 그래서 어디다 항의를 할 데가 없대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디다 이거를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큰 숙박업체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자기 그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수료에서 상위 링크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 예약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플랫폼에 숙박업소를 곳곳에다가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돈을 안 받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이어가지고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연 설명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1위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장, AI가 이제 컨트롤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좀 들려요.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아, 예. 잘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려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야 되나?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 질문 네, 있는데 질문 질문! 그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시기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혹시? 정확한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 내년 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 그게 한국에서 먼저 될까요? 아니면 해외도 다 가능할까요? 그것도 혹시 얘기 안 처음 해주셨어요? 시작하는 거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 게 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한국은 먼저 진행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로 네, 넘어가는 그쵸. 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있어요. 네. 정현희 사장님. 네네. 저는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데 네. 저희 뭐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애들 저희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 가지고도 그냥 내년에 말하는 그 쇼핑몰을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건가? 오픈을 할 수 있는 건지. 자녀가 지금 성인이신가요? 네네. 그럼 당연히 내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코드로 되는 거죠. 그 어떤 따로 준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애터미 코드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로 보시면.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준비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알아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이 어떻게 되고 쿠팡 파트너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좀 파악해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잘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쇼핑몰 시스템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설명은 못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실체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페이지로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쿠팡 파트너스는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상품을 픽을 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거는 시스템이에요. 밖으로. 걸면 그럼 그 일단 쿠팡 거는 파트너스로 공부를 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자,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어르신들은 들으면서 뭔가 미치겠어요. 좋은 것 같긴 한데 신관우 국장님 질문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요.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뭔가 잡히지 않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려 하지 말고 젊은 분들한테 와서 들어보고 알아보게 만드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블로그 운영이나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상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옛날에 얘기하신 신세대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신세대들이 와서 신세대를 먹여 살리는 일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야, 이런 게 있다더라. 와서 들어봐라.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 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그냥 갖다 붙이세요.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 시스템에 갖다 붙이면 조금 여러분들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진짜 애 많이 쓰고 있는 회사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런 회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백승진 국장님, 아무나 준비할 수 없는 강의를 오늘 밤새셨대요. 준비해주신 우리 백승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예, 저희 조카도 지금 뭐 쇼핑몰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로드샵 창업은 이제 생각은 안 할 거고 인터넷상에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젊은이들한테 비용 들여서 하지 말고 여기 공짜로 그런 것들을 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알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있다라는 거. 우리 정현희 사장님 아들한테 직접 알아보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애터미 회원 번호의 가치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느낌 드시죠? 네. 회원 번호를 갖고 있는 이 아이디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저희 밑에 오면 판매사들이 막 줄줄줄줄 달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제 밑에 판매사가 주렁주렁 달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금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 회사를 읽고 버티셔야 돼. 그리고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열정을 부려서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꾸준히 하고 계시면 그런 모든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희망적인 강의를 들어서 보시죠. 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기는 글른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로 사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